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굴뚝산업, 사양산업이라고 생각했던 그 조선업 다들 기억하시죠? 이제는 한물 갔다, 끝났다, 다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로 그 산업이 지금 인공지능이랑 로봇을 딱 만나면서 뭐랄까, 완전히 다른 괴물로 변신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경기가 좀 좋아졌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산업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집히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10조 원.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웬만한 IT 대기업의 1년치 이익이랑 맞먹는 돈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수조 원대 적자로 막 허덕이던 바로 그 조선업계가 2026년까지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를 크게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나눠서 분석해 볼 거예요. 첫 번째는 조선소 그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기술혁명. 두 번째는 지금 전 세계가 목을 메고 있는 이 친환경 선박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구조를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단순한 사이클의 일부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서 잠깐 반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으로 볼 때 이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산업의 DNA 자체가 바뀌고 있는 그야말로 구조적인 대변혁이에요. 자, 바로 이 숫자 3.5년. 이걸 꼭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한국 조선사들이 당장 우리 이제 수주 안 받습니다 하고 문을 닫아도 앞으로 3년 반 동안은 끄떡없을 만큼 일감을 꽉 채워놨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갑의 위치가 이제 완벽하게 조선사 쪽으로 넘어왔다. 바로 그 신호입니다. 더는 가격 깎아달라고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보세요. 2020년에 국내 조선 빅3가 합쳐서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최대 10조 원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입니다. 과거에 그 엄청났던 적자를 생각하면 와, 정말 격세지감이죠. 바로 이 돈이 우리가 말하는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돈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조선소, 그 현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는요, 아주 조용하지만 거대한 기술 혁명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FOS, 미래형 조선소 프로젝트. 이걸 좀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마치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우리가 모든 유닛과 건물을 한눈에 보면서 컨트롤하는 것처럼 조선소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관제탑에서 AI가 지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에 어떤 강판을 먼저 놓고 어느 용접 로봇을 투입할지 이 모든 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최적화하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라는 걸 이 로드맵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2023년에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현실과 똑같은 가상 조선소를 만드는 데 성공했고요. 최종 목표는 2030년까지 사람의 개입을 거의 없애버리는 완전한 자율 조선소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만약 완성된다? 그럼 중국이 아무리 많은 인력을 쏟아 부어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넘사벽 기술적 해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목표가 뭐냐고요? 생산성은 30% 끌어올리고 배 한 척 만드는 시간은 30%나 줄이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효율을 좀 높인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엄청난 혁신입니다. 근데 이게 HD 현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화오션, 삼성중공업도 한번 보세요. 각자 용접 자동화, 설계 자동화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이 기술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이 미래의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을 독식하게 될 거라는 걸 모두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방금 우리가 본 그 첨단 기술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여기서 바로 두 번째 성장 동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아주 특별하고 만들기 지독하게 어렵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배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장을 대한민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차트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선박, 바로 LNG 운반선이죠. 이걸 배 한 척에 수천억 원씩 하는 바다 위의 보온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시장의 무려 3분의 2를 한국이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점유율이 좀 높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상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3년 반치 일감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가격으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돈 되는 프로젝트만 쏙쏙 골라서 수주하는 이른바 배짱 영업이 가능해진 거죠. 힘의 균형이 완벽하게 조선사 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아니 그럼 왜 갑자기 전 세계가 이 LNG선에 이렇게 목을 매는 걸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곳곳에서 터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 그리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환경 규제까지. 이 모든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면서 그 파도의 맨 끝에 서 있는 우리 한국 조선소에게는 정말 거대한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이게 진짜 활용점정일 수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의 파트너십,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인데요. 이건 그냥 배 몇 척 더 팔고 말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MASG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면 지금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해군력이 너무너무 시급한데 정작 자국 조선소들은 낡고 비효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한테 우리 좀 도와줘 하고 손을 내민 겁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안보가 걸린 동맹 차원의 협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협력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는 미 해군 제독의 이 말 한마디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다. 이건 뭐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운명 공동체로 인정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빈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하나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투자하겠다고 계획한 돈만 무려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에 달합니다. 이 투자의 스케일 자체가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죠. 이게 단순히 조선소 하나를 좀 현대화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 즉 MRO 사업부터 시작해서 차세대 군함을 같이 개발하고 심지어 미국 현지 인력을 키우는 교역 시스템까지. 말 그대로 한국의 조선 생태계 전체를 미국 땅에 이식하는 수준의 거대한 그림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강력한 엔진, 최첨단 기술,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강력한 미국과의 동맹,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도대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바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탄생입니다. 과거의 조선업이 경기에 따라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던 저마진의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다면 지금의 조선업은 기술력으로 단단히 무장한 고마진의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배짱 영업이 가능한 그런 산업이 된 거죠. 오늘 내용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AI와 로봇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 둘째,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 대한 완벽한 지배력. 그리고 셋째,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열리는 거대한 방산 시장 진출. 바로 이 세 개의 기둥이 지금의 황금기를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기술, 시장, 동맹. 이렇게 완벽한 카드 세 장을 모두 손에 쥔 한국 조선업의 독주. 과연 리스크는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이제 진짜 경쟁자는 더 이상 중국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우리 내부에 있는 거죠. 이 엄청난 기회를 잡고도 끊임없이 혁신하는 걸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이 황금기는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건 바로 그 점입니다.